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오늘 마이바이오로직스와 교보 15호 스펙, 마이바이오는 사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가졌고 교보 15호 스펙이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쳐서 그런지 기대치에 못 미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스펙이 150%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아직도 수급이 살아있다고 보이기는 하고요. 자, 내일은 KNS가 증시에 입성을 할 텐데 얘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2차 전지의 전류 차단 장치, CID 같은 안전을 책임지는 부품의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공모가는 23,000원이고요. 신영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주 미달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5,400만 원으로 꽤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모를 통해서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1년간 보호예수로 묶이기 때문에 1년 이후에 납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참여를 했다는 건 직원들이 회사의 전망을 꽤 좋게 보고 있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최종 확약 비율은 26.96%로 확정됐네요. 수요 예측 때 10.96%에서 26.96%로 2배 조금 넘게 증가한 수준이고요. 약간 좀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요즘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18.85%에서 15.55%까지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유통 물량에서 강점이 있었는데 15%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게 엄청난 품절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품절주의 느낌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액으로 계산을 해도 약 139억 원, 100억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요게 정말 엄청난 강점이죠. 공모주로서. 가벼운 게 장땡이다. 자,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 기존 주주는 우리사주 조합 물량이거든요. 이게 공모를 통해서 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배정된 물량이에요. 그래서 1년 보호예수가 안 걸려 있는 거고요. 회사가 우리사주를 22년 6월 25일에 95,050주, 2023년 2월 7일에 16,007주, 23년 6월 16일에 15,000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구 개발 인력들의 부여 현황은 따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한 주당 가액을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우리사주는 이 중에서 6월 25일에 배정된 물량이고요. 그렇다면 그들의 단가는 14,000원이겠다. 14,000원이면 공모가 23,000원과 괴리율이 64%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도할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하지만 1.77%에 해당하는 물량이라 아주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이 밖에 상장 당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다른 물량은 없습니다. 전환사채는 23년 12월 29일부터 전환권이 행사 가능하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2025년부터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조건만 정리를 해보면 최종 확약은 26.96% 그냥 적당한 수준이고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이 15.55%로 매우 낮으며 기존 주주 비율도 1.77%로 낮다. 기존 주주는 우리사주 조합 물량이고 발행가액이 14,000원이다. 참고. 유통 가능 금액이 약 139억 원, 시가총액은 약 893억 원으로 공모주로서는 정말 베스트 조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유통 물량이 적고 유통 가능 금액이 낮은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렇다면 최종 유통 시총 100억 원대 종목들, 올해 상장한 100억 원대 종목들을 한번 보시죠. 캡스톤 파트너스, SY스틸텍, 유투바이오, 레뷰코퍼레이션, 한싹 등등이 있는데요.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되기 전에는 따상은 기본적으로 갔었고요. 확대된 이후에는 고가 기준 200%를 넘기는 종목들이 나왔었죠. 한싹이나 SY스틸텍이 그랬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VC, 벤처캐피털이라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았고 유투바이오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어서 기대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기준 140%를 또 넘겼었어요. 이게 다 가벼운 덕분인 거죠. 그렇다면 KNS는 유통 가능 금액 139억 원, SY스틸텍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만큼 낮고요. 또 수급이 최근에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럴 때 진짜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긴 합니다. 자, 근데 시초가나 장 초반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 가볍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요거는 시초가 수준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00억 원대 종목들 중에서 시초가부터 100% 한참 위에서 출발했던 종목으로는 레뷰코퍼레이션과 한싹이 있습니다. 이 두 친구의 상장일 분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레뷰코퍼레이션, 장 극초반에 고점을 형성하고 시초가 깨지는 흐름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와 고가의 갭도 13%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런 건 그냥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승률이 높았겠죠. 한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37% 정도 존재하긴 했는데 장 극초반에 고가를 형성했고 그 이후에 시초가 깨지는 흐름이 금방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장일에 시초가가 2배 미만, 그러니까 수익률 기준 100% 미만으로 출발을 했던 그런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캡스톤 파트너스, SY스틸텍, 유토바이오가 그랬습니다. 먼저 캡스톤 파트너스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시초가 수익률은 75%로 출발했는데 고가 수익률은 143%였어요. 약 70% 정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차 좀 끌어올려서 10시에 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나은 판단이긴 했던 거죠. SY스틸텍은 더 심합니다. 시초가 수익률은 83%로 출발, 고가 기준 201%를 찍었죠. 갭이 무려 118%나 차이가 났고요. 오후 1시 이후에 최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기다렸다가 다 먹은 분들이 제 기억에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토바이오, 얘도 마찬가지죠. 시초가와 고가 기준의 수익률 갭이 108%가 됐고요. 오후 1시쯤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더블 밑에서 출발한다. 낮게 출발할수록 아예 시초가에 더 매수를 진행하고 조금 기다려보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반면에 시초가 수익률 150%, 그러니까 공모가의 2.5배 이상의 가격에서 출발을 한다면 장 초반이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다 들어맞는 건 아니겠고요. 뭐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겠고 그냥 데이터 토대로 생각을 해본 결과입니다. 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의 패턴을 보면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NH30 스펙을 제외하고는요. 왜냐? 시초가부터 높게 떠서 출발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 KNS 같은 경우에 높이 출발하려면 아예 A텀이나 AS텍처럼 200% 위에서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낮게 출발하려면 아예 낮게 100% 미만, 더블 미만으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중뛰게 출발하는 게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어중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전략은 57,500원 위에서 출발한다면 그래도 얘는 단독 상장이니까 69,000원 위면은 더 좋겠네요. 수익률 기준 200% 위. 그러면 시초가 매도는 아니고 장 초반 매도를 좀 노려볼 것 같고요. 시초가가 46,000원 밑에서 출발한다면 무조건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시초가 매수도 그럴 때는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KNS는 풀청약자 소수점이 낮아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5,000주 청약을 하셨을 거고요. 균등 한 주를 챙긴 분들은 수수료 감안했을 때 16.8% 이상 오르면 파킹 이자 대비 남길 수가 있겠고 균등 한 주를 못 챙기셨다면 25.2% 이상 올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내일도 아침에 장전 호가창 같이 보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남은 시간은 공모주 잊고 푹 쉬세요. 안녕.